러시아로 넘어가요. 저기 커피, 믹스 커피 드시고 싶은 분은 저기 뒤에 그 남자 선생님 네 분 계시잖아요. 예, 그 선생님께서 이제 커피를 드린다고 그래서 믹스 커피 드시고 싶은 분은 손 드세요. 예, 커피 갖다 드리는데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이제 저희가 이 터키가 어떤 곳이냐,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역사에 그 사람들의 습성이라든지 그 사람 성격, DNA가 녹아있다. 역사를 보면 돼요. 역사를. 터키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여기까지 와서 동로마를, 결국에는 아시아에 있는, 자, 중국 땅이 원래 이 사람들 땅이에요. 중국 땅 덩어리가 지금 한족이 차지하고 사는 역사는 짧아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통칭해서 설명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땅덩어리 대부분, 또 북경까지도 원래 고구려 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제 중국 땅덩어리를 서투르고 동투르고 차지하고 살다가 수나라가 들어서면서, 근데 수나라도 들어서는 게 뭐 저기잖아요, 6세기잖아요 당나라 7세기. 그 전까지는 중국 한족 땅이 아니에요. 투르크가 이제 내려와서 그 서투르크 동투르크에서 얘네도 거기서 200년을 중국 땅에서 자기 땅으로 자기 나라에서 살았던 거고, 그래서 수나라가 이제 얘네 동투르크를 멸망시켰고, 또 마지막에 이제 당나라가 또 서투르크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중국이 뭐 청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여진족이잖아요. 한족이 통일해서, 뭐 중국이라는 건 명나라, 명나라고, 뭐 금나라나 은나라나 다 동이족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자세히 내다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족이 실질적으로 중국 역사에는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역사예요. 역사적으로 여진족은 또 우리하고 가깝고, 뭐 이성계의 어머니도 여진족이고, 이성계도 여진족 피가 흐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이 건국되면서도 끝까지 빨간 용포를 못 입고 죽을 때까지 파란 용포를 입었다는 거는, 그건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왕은 빨간 용포를 입잖아요. 근데 조선 역대 왕 중에 유일하게 파란 용포만 입은 거예요. 왜? 파란색은 무사예요, 무사.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부터 빨간 용포를 입었다는 거는 이제 그 명나라에 인정을 못 받은 왕이에요, 이성계는. 그런 이제 출신의 문제도 있고, 혈통을 따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투르크, 이거 아시나요? 투르크하고 대한민국이 형제의 나라다. 왜 형제의 나라냐? 왜 형제의 나라 같아요? 6.25 때 참전해서. 근데 한국 분들은 그 형제의 나라가 왜냐 물으면은 거의 그냥 100% 그냥 6.25예요. 6.25 때 참전했으니까 형제의 나라다. 피를 같이 흘렸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고대사를 안 배우니까 그래요. 역사책에 맨날 조선 얘기만 하고 그 이전 역사는 잘 모르잖아요. 뭐 조금 아으면 뭐 신라시대나 뭐 화랑이나 뭐 그 정도인데, 터키 사람들은 한국이 왜 형제의 나라냐를 잘 알아요. 얘네 고대사 역사를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뭐 서울대 교수부터 해가지고 고대사를 얘기하면요, 남의 얘기하는 거 듣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건 아니라고 그래. 그런데 학자들 간에도, 학자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내가 모르면 이건 제가 모르는 분야입니다.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근데 학자들의 습성이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야 이게. 모르면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월이 지나야 돼. 뭐 동서양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뭐 이랬다 저랬다 따질 것도 없고요. 세월이 더 지나야 돼요. 그래서 좀 때가 벗겨져야 돼. 때 빼는데 100년 걸립니다. 아직 100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 20여 년 남았는데 45년도에 광복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학교에 있는 분들이 다 은퇴하고 물갈이가 돼야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제 터키 사람들은 기원전부터 한 동네에 사는 거예요. 고조선이라든지 그 이전에도 한 동네에 살았는데 우리가 그 잘못 이해하는 상식이 뭐가 있냐면 국가가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는요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국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끼리 그냥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동맹체라고 보시면 돼. 동맹체. 그러니까 유목민. 우리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면 연합을 해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도망간다든지 상대방이 너무 강해. 그러면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는 게 유목민이에요. 우리도 그랬고, 우리도 고대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바이칼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인류 이동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파미르 공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계속 이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수천 년을. 근데 거꾸로 가보면은 이제 바이칼 호수로 해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인류 이동이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모계 사회, 여자의 뼈에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부터 해가지고 그 유전자가 남자한테는 없어요. 여자한테만 그 유전자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 동이족이 어디서 흘러왔냐면 뼈를 조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90%가 모계사예요. 원래가. 지금처럼 뭐 부계사회로 된 거는 얼마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이제 모계사회가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뿌리 원천이에요. 원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올라왔냐 이거를 연구할 때도 유전자 연구를 목의 여자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사람들하고 이제 기원전부터 한 동네에 살았고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5세기, 6세기, 7세기로 요 때가 이제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때 이게 있어요. 그 몽골에 가면은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약이 있어요. 돌고라고 고구려가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의 기본은 뭐예요? 상대방이 어느 나라에도 공격받으면은 자동 참전된다. 자동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천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나토 동맹이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항을 지키지 않고 배신을 하면은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상해주고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천벌을 받는 거야. 제일 무섭죠? 천벌 받는 게. 그런 조약을 맺은 게 이제 고구려하고 터키예요. 그래서 튀르키예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가 등극하면서 멸망하고 당나라가 수나라도 어차피 고구려 때문에 이제 수나가 망한 거거든요. 그 130만 그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가 그걸 물리쳤잖아요. 이 수나라 그러니까 고수전쟁, 이 고수전쟁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전쟁이에요. 왜냐면 그 정도 100만 명이 동원되면요 이건 세계 대전이야. 그렇잖아요. 1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딨어요. 지금 미국도 안 돼. 근데 단일 국가끼리 130만 명을 동원해서 쳐들어왔다든지 이런 전쟁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또 이겼다. 고구려가 이겼잖아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없는 거예요. 아,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 거지 무슨 기적이 있어요. 운이 그렇게 좋아? 운이 그 정도 좋으면은 운 없는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인생은 낙하산이 없는 거야 원래. 세계사도 마찬가지고.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튀르키예 사람들이에요. 오호. 이 사람들은 이제 흉노족의 후예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힘들 때 돌고래 뭐 해줬냐면 수나라의 그 식량 라인을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요, 전 세계 전쟁사에서는 이상한 게 20만 명하고 5만 명이 붙잖아요. 그럼 전 세계 전쟁사는 이상하게 10번 싸우면 9번은 5만 명이 다 이겼어요. 20만 대군이 다 패했어요. 그거 희한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20만 명이 되면 20만 명, 그때는 이제 1000년 전이나 1500년 전에는 전쟁하잖아요. 뭐 500년 전도 마찬가지고 넓은 들판에서 맞짱 뜨는 거예요. 뭐 창을 들었든 도끼를 들었든 뭐 돌도끼를 들었든 그냥 들판에서 맞짱 뜨고 와 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김하전 하듯이. 그러면 5만 명이 있는 지형은요, 싸울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4명 5명을 이겨야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죠. 근데 20만 명은요 열심히 안 싸워요. 왜? 우리 4명이 한 놈만 죽이면 되니까. 그럼 뭐가 생기냐면 장군이 기본적인 기본을 잊어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초심을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초심을 잃는다는 거는 전 세계사의 가장 핵심적인 전술은 뭐냐,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어느 장군도요 전 세계 전쟁사에서 기본 틀이 있어요. 이거를 안 지키면 지는 거예요. 그게 삼불정책이에요. 삼불정책. 첫 번째, 전 세계 어느 장군이든 요거 3가지를 지키면 영웅이 되는 거고요. 이 3가지를 무시한다든지 까먹고 자기 맘대로 하면 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삼불정책 중에 첫 번째는 적군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원하는 시간, 그리고 원하는 장소, 적군이 원하는 장소에서 절대 싸우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적이 알고 있는 전술로 절대 싸우지 않는다. 당연히 이렇게 올 거야, 공격을 해올 거야 하면 절대 그 방법은 안 싸우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지키게 되면 전쟁에서 다 이겨요. 근데 3가지를 안 지킨다. 그럼 지는 거예요. 순진하게 싸우는 거예요. 전쟁사의 공통점인데, 하여튼 그래서 고구려가 병력이 100배가 많은 그런 병력인데도 100배가 아니고 한 10배? 그죠? 10배 많죠? 고구려는 뭐 저기 병력이 많아봐야 뭐 15만 명이니까. 근데 그 130만 명, 근데 이게 있어요. 130만 명 중에 50만 명은요 보급부대예요. 그만큼 보급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고구려가 가장 핵심으로 이제 돌고래 아니에요, 튀르키예 사람들하고 이제 동맹의 그 연합작전한 게 핵심이 뭐냐면, 니네가 그 보급 루트를 차단시켜줘라. 싸우는 건 전방에서 우리가 싸울 테니까 얘네가 보급 부대를 차단시켜줘라. 그래서 산둥반도로, 이 한반도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역사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죠. 뭐 외침을 220회 외침을 당해서 그냥 우리가 두들겨 맞은 것밖에 기회가 안 나는 거야. 그죠? 어디 한번 제대로 쳐들어갔다가 돌아오고, 이건 있지 제대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때려부시고 들어온 게 없어. 그러면요 역사관이 뭐가 생겨요? 역사관이 뭐 자긍심이 생기고, 얘네 마냥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자긍심이 있잖아요. 자기 역사에 대해서는요 금지가 있어요. 어떤 나라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도 그 나라 역사에 자긍심을 심어줘요. 근데 우리는 자긍심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220회 외침을 당하고 소지를 받고 제대로 쳐들어가서 싸운 적이 없어. 저도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가끔 뭐 일본 정벌을 하네, 대마도 정벌을 하면 괜히 마음이 후련해. 근데 정벌하고 그냥 왔어. 통치한 것도 아니고 찝찝해. 아니 뭐똥 싸고 뭐 한 것도 찝찝해야죠. 그게 식민사가 아니에요. 식민사가. 근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요, 이게 한반도 있죠? 고구려부터 이 한반도의 만주까지 이 땅 일대가 이제 우리 땅인데, 여기는 천의 요새예요. 외부에서 쳐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천리장성이나 만리장성 지역은요, 산맥이에요. 그쪽으로 중국이 쳐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흉노족이 그래서 지금 베이징으로 쳐들어간 적은 있어도 해마다 가을 되면은 그 식량 약탈하려고. 근데 한족 지역에서 베이징에서 쳐들어온 지역은 산동반도 밑에밖에 없어요. 통로가. 그래서 고구려나 신라까지 보면은 천의 요새 지역이라 전쟁을 유럽하고 비교하면은 안 한 거예요. 한반도 역사에서 전쟁을 뭐 100년이나 100년, 200년 만에 한 번씩 했거든요. 유럽하고 비교하면요, 전쟁 한 것도 아니에요. 얘네는 해마다 전쟁을 했어요, 유럽은. 그래서 냉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전쟁사를 보면요, 한반도 지역이나 이제 그 고구려 지역은 전쟁은 한 것도 아니다. 100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다. 유럽 봐봐요. 그냥 다 평지로 붙어 있어가지고 맨날 전쟁이에요. 영국, 프랑스가 전쟁했다는 그 기록은요, 한일 뭐 중국이랑 전쟁한 건 전쟁 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오죽하면 영국,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일본을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이 없죠. 프랑스가 그래요. 프랑스가 영국을 제대로 쳐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대륙에 있는 국가는요, 대륙의 방어를 하지 바다로 나갈 생각 안 해요. 바다로 뭐가 나가요? 뭐 돈 되는 게 있어? 프랑스가 영국을 정벌한다고 해서 뭐 돈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전쟁은 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냥 내륙을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똑같은 게 일본하고. 근데 섬나라는 아니거든.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니까 모든 총력을 배만 만들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일본 봐봐, 탱크 한 대가 있어요? 그냥 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굳이 프랑스도 마찬가지 똑같아. 그냥 쳐들어오면 막는 거지, 보복하겠다고 프랑스도 배를 뭐 200척 500척을 만들어도 영국 쳐들어가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을 제대로 쳐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는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는 쳐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이득이 없잖아요. 전쟁도 계산기예요. 계산기 두드려서 돈이 돼 전쟁하는 거지, 돈이 안 되면 전쟁 안 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는 뭘 전쟁을 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튀르키예 사람들한테는 고구려 때도 동맹으로 수나라 당나라를 물리친 거예요. 당나라가 전쟁할 때도 고구려가 이제 이기는 전쟁인데, 연개소문 아들이 이제 배신해가지고 큰아들이 이제 당나라를 귀환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 평양성이 이제 설계도가 노출되면서 함락이 된 거지.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한 거죠. 고구려도 멸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당나라가 다 먹었잖아요. 당나라 때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당나라 군대에 주요 그 역할을 했던 주요 그 부대가 튀르키예 사람들이에요. 얘네는 그 천년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싸우는 데는 아주 그냥 탁월해요. 제국이잖아요. 오스만 제국이나 뭐 로마나 몽골. 하여튼 제국은 특징이 뭐냐면요, 힘이 장사예요. 제국을 했던 사람들은요, 힘이 통뼈예요, 통뼈. 예를 들어서 우리 버스 기사 있죠. 버스 기사하고 팔씨름 해가지고 여기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힘이 통뼈래, 통뼈. 그러니까 제국은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딱 칼싸움하고 막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힘이 세단 말이에요. 몽골 사람이요? 몽골 사람 한 명이 한국 사람들 4명 몫을 해요. 몽골 애들, 남자애들이 한국 가면 무슨 일이에요? 뭐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이사진 센터에서 하거든요.
이삿짐 센터에서 제일 선호하는 직원이 몽골 사람이에요. 왜? 인간 기증기야. 냉장고 혼자 들어요. 걔들은 냉장고를 뭐 둘이 들어요. 혼자 번쩍 들어도 그냥 날라. 또 그런 여기에도 힘이 장사입니다. 힘이 장사예요. 근데 이제 힘이 센 애들은 단점이 있지. 그러니까 몽골이나 튀르키예 이런 사람이나 이태리나 힘이 세잖아요. 산업 중에 절대로 반도체 이런 거 못 만들어요. 반도체나 골프 절대 못 쳐. 우리가 PJ라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제국했던 나라 중에 선수가 없어. 몽골, 이태리 선수가 골프 치는 거 봤어요? 축구나 하지? 골프 안 쳐요. 예민하고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처음 세운 거는 552년이에요. 552년에 이제 그때가 중국은 이제 유연이라는 나라였을 때 6세기 6세기 때 고구려가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이 사람들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552년에 이제 나라를 처음 세워서 근데 중국이 유연이라는 나라를 이제 이 사람들이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 중국 땅덩어리를 이제 통치하고 살다가 부민이 죽으면서 이제 두 아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서투르크, 동투르크. 그때가 고구려하고 제일 친하게 지낼 때. 중국 땅덩어리를 뭐 삼동문에서 차지하고 살았을 때. 그때는 이제 아주 최강이죠. 수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6세기 초까지는 유럽 땅덩어리, 중국 땅덩어리가 이제 다 튀르키예랑 고구려가 나눠서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소금 무역이라든지 실크로드 저기 로마 비잔티움까지 로마의 무역을 신라까지 가장 활성화됐던 시대가 6세기 초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 세계 무역은 소금을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소금. 옛날에는 소금이라는 거는요. 지금도 귀하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생명이에요. 생명. 똑같아요. 동물도 저희 카트만두 있죠? 카트만두에 가면 사냥들이 그 높은 절벽에 절벽 높이가 뭐 200m, 300m 그래요. 그 절벽을 깎아쓰는데 사냥들이 절벽을 다 다녀요. 신기하게 경사각도가 없어요. 근데 그 절벽을 사냥이 다니는데 목숨을 걸고 사냥도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건데 사냥들이 목숨 걸고 절벽에 다니는 이유는 뭐 표범 뭐 맹수를 피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염분 섭취예요. 절벽에 그 암염이 있거든요. 그 소금 빨아 먹는 거예요. 그걸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염식 한다고 맨날 싱겁게 먹잖아요. 그러면 부정맥 와서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90% 주무시기 때문에 일단 1시간은 취침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떠드는 게 방해가 되는 거니까 1시간 동안 취침.